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3년 동안 우리 서북도서 지역에는 각종 첨단 무기가 배치되는 등 전력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어제는 북한 해안포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군은 또 어제 공군의 차기 전투기 기종을 F-35A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규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은 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그 서북도서 지역에 우리 군이 전력을 증강했다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 증강이 됐습니까? 충분한 수준입니까? 당시 이제 우리가 포격을 당했을 때 K9 자주포가 단 4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한 문은 이제 전자기기 개통이 고장이 있었고 또 한 문은 사격하다가 포탄이 걸려버렸고. 네. 그래서 이제 2문 가지고 열심히 사격하다가 나중에 또 하나 고쳐서 3문 가지고 사격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개 대대, 한 개 대대가 3개의 포대로 이루어져 있고 한 개의 포대는 6문입니다. 그러면 한 개 대대는 결국 18문이 되죠. 네. K9이 18문이 배치가 돼 있고 또 그것보다 더 강력한 구룡이라고 하는 이름의 130mm 다련장 로켓이 육군에서 거기에 이동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북한은 그걸 방사포라고 하죠.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기 때문에 우리도 더 강력한 방사포, 북한은 방사포, 우리는 다련장 로켓으로 반격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 포병 전력은 충분하다 할 정도로 돼 있고 특히 아까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스파이크 미사일도 네. 배치가 됐고 이제 백령도 지역의 위에 고안포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에 북한이 이제 공기부양정 기지를 만들어서 한 70여 척의 공기부양정을 거기 배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공기부양정의 용도는 부양정 하나에 한 30여 명의 특수부대가 타서 시속 한 80km 속도로 쇄도를 하는 겁니다. 그 네. 수십 척이 70척이 쇄도를 하면 우리가 이 상륙을 허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이 지역에다가 코브라 공격 헬기를 또 이동 배치시켜 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그것을 막아내고 응징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네. 지난 5월에는 또 해병대가 정밀 타격 미사일의 시험 발사 장면도 공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무기입니까? 이제 우리가 당시 공격을 받았던 무기가 122mm 방사포 네. 그리고 76mm 평사포. 이 76mm 평사포가 해안포 동굴 속에 절벽에 이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속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평사포를 꺼내서 우리를 쏘았는데요. 문제는 우리 K9 자주포가 이 평사포를 타격하려고 하니까 절벽 중간에 있는 동굴이기 때문에 우리 K9은 곡사포잖아요. 네. 그게 이를테면 꼬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만든 미사일, 원래는 탱크를 부수는 미사일입니다. 네. 그것을 이제 긴급하게 수입을 해서 지금 배치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사정거리가 한 20에서 25km 정도 되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도입하니까 북한이 동굴을 또 뒤에다가 산 뒤에다가 파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원래는 여기서 남쪽으로 보고 이렇게 쐈는데 이제는 네. 뒤에다가 파서 이렇게 나와서 곡사포니까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 미사일은 또 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네. 산을 넘어가서 밑으로 또 내리 꽂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산 뒤에 있는 북한포까지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입니다. 네. 지금 또 도입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전술 비행선인데 이게 24시간 북한의 그 사전 그 공격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그러면 도입은 언제쯤 예정이 돼 있나요? 도입이 이제 내년 5월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네. 한 6개월 정도 남았죠. 왜 이걸 도입하냐면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뭐 불시에 그냥 기습 공격을 당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를 도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것이죠. 정찰 장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4시간 하늘에 띄워놓고 감시를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해병대가 K9 자주포로 한 80발을 응사를 했는데 네. 이것이 뭐 이를테면 뭐 논바닥에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왜 논바닥에 떨어졌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 K9 자주포의 포탄이 제대로 가서 적의 어떤 목표물을 타격을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네. 거기에 우리 사람이 특수부대원들이 무도나 장제도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이제 제대로 맞았다, 파괴 다 됐다, 또 다른 것을 또 타격해라 이런 어떤 지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전술 무행 비행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공격하면 공격이 제대로 됐는가를 또 판정하고 그럼 또 다른 것을 또 공격하고 뭐 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전력 증강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북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 지역에 지금 좀 전력을 증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 이 지역에 세 번이나 올 들어서만 해도 세 번이나 지금 현장 지도를 갔지 않습니까? 네. 그 김정은이 현장 지도를 간 그 사진들을 보니까 170mm 곡산포라고 하는 아주 장사정 포를 거기다가 네. 배치를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게 사정거리가 70km예요. 네. 그런데 우리 K9 자주포는 40k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30km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K9이 반격할 길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을 노리고 170mm 곡산포 그리고 240mm 이것도 사정거리가 무려 65km나 됩니다. 네. K9보다 길지요. 이런 이제 방사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치를 했는데 이 위치들을 보니까 백령도 앞에 태천 비행장, 연평도 앞에 누천 비행장이라는 그 북한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 인근에 동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것을 이제 위성 사진으로 확인을 좀 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를 공격하면 우리는 반격할 길이 없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우리의 방어 무기들이 또 증강이 되니까 북한 또 다시 그것을 또 다시 뚫는 또 창을 배치를 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 보면 우리 공군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그 연평도 도발 3주기를 앞두고 북한이 좀 조용히 있어도 사실 모자랄 판에 어제 또 이 서남전선 사령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청와대 불바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공격적인 발언을 했는데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어제 그 담화문을 다 보니까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하는 그런 그동안의 어떤 발언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아주 또 무례한 네. 그런 말들을 쏟아내었던데 이제 일단 그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던 것이 이제 NLL을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서고 네. NLL을 정치 쟁점화하면서 이 남한 내에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NLL 그 대화로 가지고 지금 뭐 2년째 지금 남한 사회 전체가 남남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북한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평도에 당시 우리 해병대로서는 우리 영해 쪽으로 즉 연평도에서 남서쪽으로 바라보고 포사격을 했어요. 네. 사격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군대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북한이 주장하는 또 그들이 영해선이 또 있잖아요. 네. 경기만 전체를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서 그 사선 북쪽을 이제 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 영해다 이겁니다. 왜 우리 영해에 포 쏘냐 네. 해가지고 우리 영해에 포 쐈으니까 우리 공격한 거다 하고 연평도에다가 그냥 포를 갖다가 170여 발을 때려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어제 우리 합참이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전부 합동 화력 훈련을 했습니다. 네. 당연히 연평도에서도 했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자기 국내 정치적 입장이 김정은이 네. 뭐 좀 부족하나 리더십이 없나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대화를 어떤 그 답을 좀 내놔야죠. 그래서 연평도를 공격하겠다. 네. 그런데 우리 합참이 연평도 공격하면은 지휘 세력까지 쓸어버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청와대를 또 불바다로 만들겠다. 즉 서울을 공격하겠단 말이죠. 네. 청와대 불바다 만들었는데 또 우리가 공격하면 조국 해방 전쟁의 불길로 전면 전쟁 하겠단 말이죠. 네. 그런데 북한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주한 미군이 이 한반도에 있고 한미 동맹이 건재한 이상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또 전면전을 일으켜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뭐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이 또 그 좀 무력 충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NLL 지역에는 우리 해병대, 해군, 공군들이 정말 이를 바닥바닥 갈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발 공격해라. 3년 전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공격의 위험성이 높은 곳은 NLL 지역은 지금은 아니다. 방심할 때 이제 공격하는데 지금은 우리 어떤 그 임전 의지가 너무 높아요. NLL 지역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약간 이쪽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어떤 다른 차원의 도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네.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기 전투기 기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35A로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스텔스 기능이 중요하다고 본 거겠죠? 그렇죠. 이제 전 세계가 모든 어떤 그 전투기, 특히 우리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는 주변국 4강이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전부 스텔스 전투기 체제로 가는데 네. 우리만 스텔스가 아니면 이거는 뭐 공군력에 있어서 비교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한국 공군이 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우리도 주변국을 억제하기 위해서
입장에서 우리 군대가 북한만 바라보고 만드는 군대는 아니잖아요. 네. 나아가서 또 전투기 하나 사면 한 40년 써야 되는데 40년 내에 통일이 된다면 그럼 우리 군대 해체합니까? 아니죠. 주변국을 또 억제해야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이 마지막 해외 구매 전투기 도입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텔스를 사자라고 네. 하는 차원에서 이제 F-35를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후보 기종이 하나밖에 없으면은 이건 입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스텔스를 사야 되는데 스텔스는 F-35밖에 없어요. 결국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그런데 이 F-35A가 개발이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지금 개발 중인 기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성능 검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미 공군에 납품이 되어서 초기형, 즉 우리가 살려고 하는 버전은 아닌데 초기형 버전은 이미 미 공군에 납품이 되어서 네. 각종 이제 훈련 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는 공대지 능력, 공대공 능력을 다 갖춘 네. 그런 이제 개량된 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 공군이 이를테면 보증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FMS 방식이란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증이 있기 때문에 상업 구매보다는 약간 가격이 비싼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예산이 문제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서 도입 대수를 20대 정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전력에 차질이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차질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60대가 어떤 기준인가 하면은 한 개 전투 비행단을 구성하는 기본 유닛이 60대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40대만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한 개 비행 전투단이 안 나와요. 이를테면 항상 모든 군대는 삼직제로 돌아가는데 네. 정비, 훈련, 임무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그러면 60대를 도입하면 20대가 항상 이제 임무를 뛸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40대만 되면은 이게 확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차 FX 할 때도 네. F-15K 전투기 우리 구매했잖아요. 그때도 원래는 120대 하려고 하다가 네. IF를 맞고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60대를 하기로 했다가 그것마저도 어려우니까 40대를 했어요. 네. 40대 하고 2차 FX를 해서 F-15K 추가 구매를 했죠. 아마 이번도 그렇게 해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고 록히드 마틴이 이제 수의 계약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 40대 구매를 하는 어떤 40대의 조건과 60대의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60대 사면 일단 그 다량 구매를 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좀 다운이 될 거고 40대를 하면 조금 상승할 거잖아요. 네. 또 기술 이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지원이라든지 록히드 마틴 우리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저번 공개 입찰할 때 경쟁할 때 인공위성 2조 원짜리 우리한테 한 개 주겠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국방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국방부 안 됩니다. 2조 원짜리 위성 하나 주겠다고 했어요. 정찰 위성. 네.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런 거 하려고 하면은 60대가 되어야 록히드 마틴은 이런 거 다 주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우리가 다 두고 공개 입찰 경쟁을 할 때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서비스들 지금에 와서 수의 계약이라고 그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야라고 한다면 아예 이 사업 자체를 접어야 되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네. 않으면 주겠다고 한 조건들 우리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약 추진 과정에서 남아있는 그 변수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이 변수죠. 네. 그리고 사실 지난번 그 F-15 SE 하나만 남았다가 그것이 뒤집어진 게 네. 원래 공격 목표가 하나만 있으면 이 공격 목표가 집중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네. F-15가 사실 그 전에 인기가 많았어요. F-35가 계속 공격을 받았죠. 제일 강한 것 같으니까. 네. 그러다가 F-15만 남으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서 넘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F-35만 남았는데 네. 지금도 언론을 보면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F-35 공격하는 기사들이 많죠. 네. 이제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견디려고 하면은 록히드 마틴과 미 공군은 F-35에게 지난 여름과 가을에 공개 입찰할 때 당시에 한국 공군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그 모든 조건을 뒤집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